블록체인계 지극히 개인적이고 편파적인 방송, 업계의 내밀한 속내를 정말 속 시원하게 들여다보는 코인 생존 토크 실무자 회의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치열하게 코인판 선봉에서 열심히 일하고 지금 방송에 임해주신 두리안 블록체인 센터의 박재준 센터장님, 비트소닉 신진욱 대표님, 그리고 플레타의 박승호 대표님 세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세 분이 계시니까 참 든든한데요. 자, 오늘 실무자 회의 주간 회의록 여러 안건들이 올라왔는데요. 어떤 안건들이 올라왔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미국의 JP모건이 자체 암호화폐 발행을 했는데요. JPM 코인을 발행을 했습니다. 투자 기관을 대상으로 기업 고객 간의 지불 수단으로 활용 예정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이슈입니다. 삼성 갤럭시 S10이 암호화폐 지갑 블록체인 키스토어를 탑재하겠다고 공식 확인했는데요. 과연 갤럭시 S10의 암호화폐 지갑이 있음으로써 활용의 그 대중화를 이끌지 업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슈입니다. 바이낸스 덱스가 기존 바이낸스 네트워크를 활용해 이용자를 유치할 계획이고 테스트넷을 공개했는데요. 창펑자오 CEO는 블록체인의 이상을 구현할 것이라는 목표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마지막 이슈입니다. 이더리움 재단이 난수 생성 기술에 대규모 투자를 검토 중이라는 소식 전해졌는데요. 검증 가능한 지연 함수 VDF를 이용해서 기술 개발 1,500만 원 달러를 투자하기로 결정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더리움 재단이 VDF의 표준화를 이뤄낼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네 가지 이슈들 저희 만나봤는데요. 좀 흥미로운 이슈들이 많아서 전문가님들께서도 좀 이거 좀 다뤄보고 싶다 이런 것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좀 흥미로운 거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할까요? 일단 센터장님, 어떤 게 좀 눈길이 가시나요? 네, 오늘 뭐 제일 눈에 띄는 건 역시 이 JPM 코인이죠. 네. 네, 지금 뭐 아시겠지만 한 2017년부터 해서 지금 이제 JPM의 그 대표를 맡고 있는 제이미 다이먼이 계속 얘기하는 게 이제 암호화폐는 사기다. 했다가 뭐 사기까지는 아닌 것 같다. 약간 나는 이제 그 발언에 대해서 후회한다. 이제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JPM 코인 발행까지 얘기가 와서 이 부분이 가장 눈에 띄고 또 얘기해볼 만한 얘기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하나 더 이제 관심이 가는 부분은 이 갤럭시 S10입니다. S10의 네. 암호화폐 지갑 관련된 것들이 올라갈 수 있다. 아직 뭐 지갑이 만들어졌다고 발표하는 건 아니니까요. 근데 이제 이 부분이 재밌을 수 있는 건 그러니까 지금 S10에 만약에 이 기능이 들어간다고 하면 가장 먼저 파급력이 생기는 건 역시 결제 부분일 것 같아요. 지금 이미 삼성페이가 있고 여기에 이제 암호화폐가 어떤 코인이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코인이 들어가서 결제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용이한 상태고요. 지금 이미 뭐 갤럭시 사용자가 1억 명이 넘기 때문에 잠재적 고객까지 더한다고 하면 뭐 그런 가능성도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전 세계 비트코인 ATM이 계속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숫자가. 그랬을 때 거기서 비트코인을 이제 현금으로 인출하는 데 있어서 그 매개가 되는 수단이 S10만큼, 이게 이제 S10이 아니라 이제 스마트폰만큼 장점을 가질 수 있는 매개가 있을까? 왜냐하면 단순히 앱 지갑보다는 하드웨어 디펜던시가 어느 정도 있는 지갑이면 그만큼 또 보안상 안전할 수도 있기 때문에 뭐 이런저런 가능성들은 생각하면 뭐 언젠가는 이게 이 S10이나 이 스마트폰의 지갑과 관련돼서도 얘기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일단 미국 JP모건, JPM 코인 발행 정말 큰 이슈인데요. 미국의 대형 은행이 이렇게 주목을 했다는 게 많은 사람들이 좀 의외다, 속내가 뭘까 궁금해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삼성 갤럭시 S10은 정말로 깜짝 놀랐거든요. 설마 했는데 진짜 이게 암호화폐 지갑이 탑재됐으리라 벌써 참 빠른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박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오늘 이 주제 중에서 갤럭시 S10에 암호화폐 지갑이 탑재된 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고 이 주제를 굉장히 흥미롭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암호화폐 지갑이 채널을 잡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암호화폐 지갑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았고 결국에는 암호화폐 토큰을 사용을 해서 D앱을 사용한다든지 이걸 여러 가지 사용할 수 있는데 그러면 그 거래가 되거나 D앱을 사용하는 접점이 되는 부분이 예전에 우리가 스마트폰 지금 어플리케이션 쓰는 거는 스토어 부분이지만은 네. 결국엔 그 부분이 암호화폐 지갑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었고 지금 삼성이 어떤 전략과 어떤 계획을 염두에 두고 진행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저 부분이 잘 진행된다면 엄청난 파급 효과를 가져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정말 핸드폰에 들어간다는 거 이렇게 빨리 진행될지 몰랐는데 그렇다면은 여러 네 가지 안건 중에서 신 대표님은 어떤 안건에 눈길이 가시나요?
지금 상승장 상황에서 네. 굉장히 이번 주에는 재밌는 뉴스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이더리움 재단에서 투자를 생각보다 많이 하지 않아서 재단이 그렇게 돈이 크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개발자로서 해본 적이 있는데 사실상 개발 쪽에서는 난수 알고리즘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암호화에서도 중요하고 그냥 결국 랜덤하게 숫자를 뽑는 거지만 그 숫자가 정말 랜덤한 것인가를 이제 검증 가능하다는 거는 좀 꼭 풀어야 되는 그 문제거든요. 근데 네. 거기에 이제 과감하게 이제 투자를 하는 부분이 굉장히 의미가 있고 이더리움 재단이 좀 더 기초 기술 같은데 이제 투자를 하는 모습이 굉장히 이제 좋게 보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저희 거래소 입장에서는 바이낸스가 이제 그 탈중앙 거래소, 사실은 이제 탈중앙 거래소 이제 그 덱스와 이제 중앙형 거래소는 좀 상충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사실 경쟁 관계라고 보기는 어렵고 같은 거래소의 이름을 갖고 있지만 쓰임이 다르기 때문에 바이낸스가 이제 덱스 시장에 이제 진출한다는 거 이제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그 JPM에 관련해서는 너무나도 이제 재밌는 일이고 네. 여태까지와는 완전 다른 분위기가 될 수 있는 이 두 가지가 JPM의 이제 암호화 화폐 시장 진출과 삼성의 지갑 네. 출시되는 부분이 이제 매우 재밌는데 저는 이제 삼성이 하나 더 추가하고 싶은 거는 저희가 이제 앱을 많이 만들었다 보니까 사실 그 단말기에 탑재돼서 나온다는 게 이제 프리로드라고 하죠. 굉장히 많은 그 QA 과정을 거쳐서 이제 나오게 되는데 사실상 가장 뛰어난 암호화폐 지갑일 것으로 저는 기대를 되거든요. 네. 굉장히 큰 그 QA 과정들을 거치기 때문에 아마 저는 현존하는 암호화폐 지갑 중에서 가장 훌륭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이 좀 드는 것을 좀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안건 다 막상 막하인 것 같은데요. 그래도 뭐 삼성 갤럭시 S10도 워낙 핫하지만 오늘도 이슈가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음 시간에 자세히 한번 짚어보도록 하고요. 정말 많은 업계에 또 주목을 받고 있는 게 바로 JP모건의 월가 최초 암호화폐 발행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의 안건은 이걸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세 분의 픽업 안건은요. JP모건 자체 암호화폐 발행, 대형 은행들 시장에 참여가 본격화되나라는 주제로 코인 생존 덕후 실무자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JP모건이 자체 발행한 JPM 암호화폐. 제가 알기로는 가장 큰 특징이 또 1:1 달러와 연동으로 스테이블 코인과 좀 비슷한 것 같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박 대표님, 이게 스테이블 코인으로 볼 수 있는 건가요? 우선은 JP모건은 이제 투자한 투자 고객들을 대상으로 이걸 진행을 하고 있고 투자한 고객들의 투자금만큼 발행을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JP모건에서도 이걸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자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스테이블 코인이 이제 세 가지 방식으로 큰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네. 첫 번째 방식은 이렇게 JP모건이 발행하는 것처럼 들어오는 달러를 기반으로 발행을 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방법은 암호화폐를 기반으로 발행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암호화폐를 받아서 특정 뭐 비트코인이나 뭐 이더리움 같은 좀 신뢰할 만한 암호화폐를 받고 그걸 기반으로 발행하는 방식이 있고 그다음에 세 번째 방식은 수요 공급을 맞추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결국에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나 이게 거래소에서 가격이 등락하는 이유는 사람들이 이걸 많이 사느냐 아니면 많이 파느냐 이런 영향을 많이 미치거든요. 그러면 그런 거를 실시간적으로 따라가 주면서 사람들이 이걸 많이 사는 상황이면 화폐를 많이 발행하고 사람들이 많이 판매하는 방향이면 화폐를 줄여버리는 그래서 가격을 계속 안정적으로 유지시키는 방법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이 있고요. 저는 그중에서 지금은 아직도 현금을 보유하고 그 현금 기반으로 발행을 하는 스테이블 코인이 그래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JP모건의 이 스테이블 코인은 굉장히 파급 효과가 다른 스테이블 코인보다도 클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도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근데 좀 중요한 게요. JP모건의 회장이 작년 10월 말에 인터뷰를 좀 했다고 합니다. 그걸 듣고 좀 얘기를 나누면 더 자세하게 나눌 수 있으니까요. 먼저 영상으로 한번 만나볼까요? I could care less about Bitcoin. I don't know why I said anything about it. The blockchain is a technology, which is a good technology. We actually use it. It will be used for a lot of different things. God bless the blockchain. Cryptocurrencies and digital currencies, I think are also fine. JP Morgan moves $6 trillion around the world every day. We don't do it in cash. It's done digitally. If it can be done digitally with the blockchain, so be it. But it'll still be a dollar cryptocurrency. What I have an issue with is a non-fiat cryptocurrency. Dollar, so crypto, sterling, euro, yen, they're all fine. I don't personally understand the value of something that has no actual value.
you all can do whatever you want, and I don't care. Okay? Care less what Bitcoin trades for, how it trades, why it trades, who trades it. If you're stupid enough to buy it, you'll pay the price for it one day. 네, 인터뷰 잘 봤습니다. 자, JP모건의 CEO, 자, 제이미 다이먼이 비트코인은 좀 사기다라고 비판까지 했는데 좀 입장을 바꿨거든요. 우리나라 같으면 좀 욕을 먹었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센터장님 어떤 의견 보이시나요? 그러니까 지금 뭐 처음에 이 제이미 다이먼이 이 암호화폐와 관련된 시각을 얘기했을 때 시장의 반응도 굉장히 컸어요. 이제 뭐 물론 그때만 해도 이런 안 좋은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유명 인사들의 발언이 나올 때마다 영향을 받긴 했었는데 이제 제이미 다이먼은 그 중에 하나였죠. 근데 지금에 와서 이제 입장을 좀 바꿨다고 해야 되나? 근데 아마 언론상에 나오는 기사들을 좀 자세히 읽어보면 여전히 제이미 다이먼은 암호화폐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은 유지하고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작년 말에 나온 그러니까 이제 JP모건에서 만든 블록체인 보고서에 따르면 그 보고서 이제 요약본이 인터넷에서 이제 보실 수가 있는데 이 요약본의 내용들을 보면 이제 첫 번째로 블록체인이나 이 암호화폐는 그 어떤 정부의 간섭이나 반대에도 불구하고 아주 쉽게 방법을 찾아서 살아남을 것이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기존의 금융, 그러니까 이제 국가 간 송금이라든지 아까 우리 이제 그 JPM 코인 관련된 얘기였지만 이제 국가 간 송금 분야나 아니면 기업 간 결제 부분에서 기존에 하지 못했던 시간의 어떤 효율화, 또 비용에 대한 효율화 이것들을 실현해낼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이제 이런 내용들의 기조들이 쭉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그 결론, 요약 이란 이제 항목들에서 보면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암호화폐. 이제 이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라는 그 영역에서 궁극에는 이거는 이제 새로운 금융시대에 대한 도전이기도 하고 화폐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다면 저 지금 인터뷰 보셨던 내용과는 좀 다르게 이미 JP모건 측에서는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에 대한 분석들을 지속적으로 해왔고 그걸 어떻게 이 시스템에 활용할지 하루에 5조 달러라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트랜잭션을 갖고 있는 JP모건이 이 코인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게 굉장히 클 것이라는 거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 도대체 JPM 코인이 무엇이냐, 왜 갑자기 입장이 바뀌고 이런 프로젝트가 또 나오게 됐는지에 대해서 아마 추측도 할 수 있고 재미있는 상상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뭐 CEO가 입장을 바꿨지만 어쨌거나 또 여러 가지 회사의 이익으로 인해서 개인 간은 또 다른 또 방향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JPM의 코인의 특징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봐야 될 것 같거든요. 프라이빗 체인, 그러니까 인증받는 사람들만 사용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센터장님 좀 설명을 더 해주시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뭐 이번 뭐 간단하게 이제 기존에 우리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은 퍼블릭 체인이죠. 네. 예, 이제 프라이빗 체인이라고 해서 뉴스에서 뭐 하이퍼레저나 이제 글로벌하게 이제 대기업들이나 금융기관들이 참여해서 만드는 이런 컨소시엄 프로젝트들을 보면 대부분 프라이빗 체인입니다. 이제 그건 기본적으로 여기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이제 JP모건 그룹사의 고객들을 중심으로 이 코인을 발행하고 유통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뭐 코인을 사거나 또는 그 거래에 참여하기는 불가능한 상황인 거죠. 뭐 아직 프로젝트가 발현되지는 않았지만 발현된다고 했을 그 시기에 말씀드리는 거죠. 근데 이게 궁극적으로 과연 끝까지 프라이빗 체인으로 남을 것이냐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은 좀 부정적이에요. 왜냐하면 이 지금 JPM 코인이 갖고 있는 특성이나 앞으로 하고자 하는 그 여러 가지 이제 비전과 목적이 있을 텐데 그 비전과 목적의 유동성이라는 게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럼 그 유동성에 그 끊임없이 그 유동성 확보하고 늘리고 그걸 통해서 다시 금융 서비스를 재생산하는 이런 구조를 계속 실현해 나가는 데 있어서 궁극으로는 퍼블릭 체인으로 가야만 그 유동성의 또 비약적인 확대가 또 가능할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는 굉장히 제한된 사람과 제한된 체인 안에서만 서비스를 이제 운영하겠지만 궁극적으로는 퍼블릭 체인으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일단은 JP모건의 그 고객들 대상으로 좀 소수의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프라이빗 체인이지만, 그러니까 결국은 대중화돼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게 될 것이라고 이제 보는 전문가들이 꽤 많죠.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또 궁금한 게요. JP모건이 밝힌 그 JPM 코인의 활용 사례로 이제 기존 송금을 대체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뭐 리플의 대항마로도 나왔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신 대표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나요?
사실 이제 송금이라는 게 기존에 이제 그 스위프트 코드나 뭐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이제 되는 그 기존 시스템이 굉장히 많은 실제 현물 자산이 잠겨 있는 상태로 뭐 이제 트릴리언 달러라고 해요. 보통 그 정도 이상의 돈이 사실은 각 국가별로 은행들이 어느 정도 또 가지고 있고, 그리고 결국에 저희가 뭐 특정 뭐 아프리카에 이제 차라리 송금을 하려면 결국에는 그 중앙은행을 거쳐서 또 아프리카의 그 소수 은행까지 이제 가서 각자의 보유 금액을 서로 그 까는 형태로 이제 되어 있는데, 이제 그게 이제 끝까지 내려가려면 차라리 들고 아프리카까지 비행기 타고 가는 게 낫다라고 네. 할 정도로 이제 송금 시장이 이제 사실은 이제 낙후되어 있고, 그걸 이제 개선하는 방법이 그거보다 나은 방법이 없기 때문에 결국에 각자 보관하고 있는 금액 내에서 서로 오고 가는 것들, 처음에는 이제 그 금액을 보내라라고 하고 결국 하루 있다가 다시 그걸 이제 또 정산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돈이 가는데 아무래도 시간이 좀 걸리고 하루 이틀 이상, 많으면 이제 3, 4일까지 걸리다 보니까 차라리 비행기 타고 가서 싸들고 가는 게 낫다라는 게 이제 기존 시장이었죠. 그런데 이제 블록체인을 통해서 할 수 있다라는 것까지는 알 수 있었지만 그걸 이제 실제로 하는 사람들은 이제 없었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JP모건이 이제 한다면 이제 그 기존에 그들이 이제 하고 있었던 고객들 내에서는 충분히 할 수 있고, 이 돈이 블록체인 내에서 프라이빗하더라도 그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안에서 실제로 이 사람들이 발행한 돈이 얼마고 이 돈이 어디서 어디로 옮겨갔는지, 어떻게 거래량이 되는지들이 좀 투명하게 공개가 되기 때문에 충분히 의미가 있는 시장이 되지 않을까, 형성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JPM 코인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일단 송금에 대해서 좀 유리한 위치를 갖고 있다. 그래서 충분히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서 송금 서비스를 대행할 수 있다는 말씀 해주셨고요. 거기에 프라이빗 체인, 그리고 미국 달러와 1:1 연동까지 스테이블 코인의 형태를 띠고 있다는 걸로 제가 좀 특징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렇다면 또 송금하니까 제가 리플에 대해서 좀 비교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리플 CEO가 뭐 좀 JPM 코인은 약간 넷스케이프처럼 사라질 거다, 뭐 반박도 했고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박 대표님 어떨까요? 리플이 더 유리할까요? 아니면은 JPM 화폐가 더 유리할까요? 리플 이제 CEO가 이제 넷스케이프랑 비교를 하면서 JP모건이 발행하는 이 스테이블 코인은 망할 것 같다라는 식으로 결국에 얘기를 했는데, 이건 좀 내로남불의 성격이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저는 조금 해봅니다. 왜냐하면 리플도 결국에는 이제 큰 맥락에서 바라보면은 약간 중앙화 이슈를 예전에 받았던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리고 리플이 지금 은행사에 공급하는 시스템이나 이런 모양들이, 틀이 JP모건이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거랑 큰 틀에서 바라보면 굉장히 유사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게 굉장히 경쟁적인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했다는 건 JP모건이 자기들한테 굉장히 경쟁적인 업체라고 시그널을 보내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리플한테 굉장히 위협이 된다는 걸 스스로 얘기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네, 리플에 위협이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참 JPM 화폐 워낙 미국 대형 은행이 이제 끼어든 거기 때문에 당연히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 속내가 정말 궁금하거든요. 센터장님, 이 속내 뭐가 있을까요? 네, 속내. 네. 그러니까 지금 뭐 여기 박 대표님이 설명을 이제 잘 해주신 것처럼 이제 리플이 원래 이 구현하고자 했던 서비스이죠. 그리고 네. 리플 말고도 지금 송금 기능을 갖고 있는 화폐들도 또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런 프로젝트들을 제치고 JPM 코인을 만들어서 자기네들 고객사들 중심으로 이 서비스를 열겠다. 근데 이 서비스가 사실은 하루에 5조 달러라는 게 이 전 세계의 JP모건 그룹에 속해 있는 고객사들을 상대로 하는 것인데, 이거에 대한 스위프트 기관에 내는 이 수수료만 해도 아마 굉장히 큰 금액이란 말이죠. 근데 이런 금액을 절약하는 것만이 지금 JPM이 갖고 있는 비전일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JP모건은 자신들의 고객사를 통해서 이 토큰을 1:1로, 그러니까 지금 이제 자료를 보면 달러를 예치하고 코인을 가져가는 형식이거든요. 근데 표현만 그렇게 안 할 뿐이지 사실 코인을 파는 겁니다. 토큰을 팔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걸 판다는 얘기는 결국은 그 JP모건의 금고에 있는 이 달러는 다시 유동할 수 있는 재료가 되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목적이 더 크지 않을까라는 게 이제 지금 제 생각입니다. 지금 만약에 지금 있는 트랜잭션을 실제 돈이 왔다 갔다 하지 않고 코인만으로만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 생긴다. 자, 그렇다 그러면 그러니까 JP모건이 가져갈 수익이나 또는 미래 이제 금융 서비스 관련된 확장성,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큰 반영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아마 시장에서 지금 내놓는 이제 이 얘기 중에 하나가 JP모건이 세계의 암호화폐 시장과 관련된 금융 분야에서 선점하려는 욕심, 선점하려는 이제 전략이 서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 거죠. 사실 그들의 속내는 지금 당장의 스위프트를 거쳐서 들어가는 3일의 어떤 시간 또는 뭐 이 퍼센테이지, 그러니까 수수료죠. 수수료에 대한 부분의 절약, 그것만이 핵심 목표는 아니라고 봅니다. 네. 시원하게 속내를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물론 개인의 의견이지만 이런 것들을 또 정리를 통해서 잘 좀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요. 그래서 JP모건이 암호화폐를 발행을 했는데 이게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까? 이게 궁금하실 것 같거든요. 대표님,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이번 주에 이 뉴스를 보고서 속으로 굉장히 많이 웃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발언도 그렇지만 아무래도 대형은행이 이걸 한다는 거는 이제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리플이 아니라 본인들이 이제 직접 한 데는 분명히 복잡한 이유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네. 한 가지 이유는 아닐 거고 아마도 그것 중에 이제 가장 큰 이유는 이제 박 센터장님이 말씀해 주신 거랑 아마 유사한 그런 것들도 있을 텐데 계획이 굉장히 많이 쓴 거죠. 그래서 사실은 여태까지 암호화폐에 대해서 이제 가상화폐라고 비웃었던 것은 여태까지 몰랐었던 거고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스터디가 이제 어느 정도 끝난 거고 그 코인에 대해서 살짝 거리감을 둘 수도 있었어요. 코인 이름을 그냥 뭐 아예 뭐 다른 이름을 할 수도 있었는데 자기네 이름을 딱 박아버린 거죠. 그거 자체가 향후에 나오는 스테이블 코인들은 각자 이제 브랜드들도 이제 굉장히 중요할 거고 거기에 이제 첫 포문을 열었기 때문에 그 첫 번째 주자로서의 그 효과가 되게 대단할 거고 향후 많은 팔로워들을 유도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굉장히 의미 있게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 JPM 이렇게 네. 말씀하신 게 되게 저는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이 드는 게 JPM이라고 이름을 딱 넣었단 말이에요. 네. 지금까지의 코인들은 그러니까 기관이 섞여 있다 하더라도 전혀 다른 이름을 사용을 했었는데 지금 이번에 이제 JPM 딱 박았단 말이죠. 그리고 지금 하나은행에서도 특허 낸 것 중에 하나를 가지고 또 지금 이제 코인 이제 그 해외 직구를 대상으로 일종의 에스크로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 아마 JPM 이후에 계속해서 이런 은행이나 금융기관들에서 화폐를 발행하게 되지 않을까 뭐 이런 것도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JP모건 박승우 대표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우선은 이제 그 드레이퍼라고 굉장히 유명한 투자자분이 계신데 이제 그분이 향후 이제 5년 지나면은 그 부정적으로 돈을 사용하는 사람 말고는 다 암호화폐를 사용할 거라고 본인은 예상한다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결국에 이 송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암호화폐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고 지금 하는 건 제가 보기에는 전체적인 발행량에 대한 신뢰 부분이에요. 지금 전체 은행의 모든 액수를 모았을 때 다 은행이 가지고 있는 달러의 현금이랑 동일할 거라고 예상하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그거를 각 기관들이 신뢰를 하는 건데 암호화폐의 가장 큰 신뢰성 부분은 전체 발행량과 현재 분배된 양이 정확하게 일치한다는 거죠, 언제나.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점점 더 화폐로 신뢰하는 게 결국엔 사람들한테 자연스럽게 인식될 거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JP모건이 선두로 쓰려고 노력하는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있고요. 그리고 JPM이라고 발행했다는 건 지금 각 큰 기업들이 뒤에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점점 더 뛰어들지 않을까. 본인들의 이름을 걸면서 하는 일들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 너도 나도 쏟아질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네. 자, JPM 그 코인에 대해서 세 분의 의견을 잘 들어봤는데요. 그럼 한 줄 평을 통해서 일단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센터장님, 한 줄 평 부탁드립니다. 예, 지금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대 금융기관이 암호화폐 시장에 이제 진출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브랜드를 넣어서 이제 이들의 속내가 무엇이든 간에 분명히 이 암호화폐로 대변되는 이 블록체인 이 시장에 큰 패러다임의 이동은 분명히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오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박 대표님. 네, 저는 이제 지금 많은 기관들 그다음에 많은 큰 기업들이 자기들도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다음 차례는 누구인가? 정말 기대가 된다. 그 다음은 이제 삼성도 지금 암호화폐 지갑 얘기가 나왔지만 또 다른 대형 기관, 또 다른 대형 은행들이 점점 더 암호화폐에 대해서 블록체인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빨라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신진우 대표님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JPM이 순교자가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아까 비트코인에 대해서 이제 비하했지만 결국에 JP 모건이 망하면 JP는 끝이거든요. 근데 이제 비트코인은 망할 게 없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본인들이 이제 계속 그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야 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이거 의미가 있어서 가상화폐가 아닌 앞으로 암호화폐라는 것들이 이제 진정한 시대가 이제 오지 않을까. 예. 진짜로 암호화폐 시대가 오는 것들을 체험할 수 있는 일들이 뉴스들이 더 많은 날들이 올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자 오늘은 미국 대형은행 JP모건의 자체 암호화폐 발행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정말 풍부한 주제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이제 세 분은 오늘 인터뷰로 이제 또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또 제이미 다이먼의 그 회장님께서 하신 인터뷰를 좀 들어보면서 1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부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Less about Bitcoin. I don't know why I said anything about it. The blockchain is a technology, which is a good technology. We actually use it. It will be used for a lot of different things. God bless the blockchain. Cryptocurrencies and digital currencies, I think are also fine. JP Morgan moves $6 trillion around the world every day. We don't do it in cash. It's done digitally. If it can be done digitally with the blockchain, so be it. But it'll still be a dollar cryptocurrency. What I have an issue with is a non-fiat cryptocurrency. Dollar, so crypto, sterling, euro, yen, they're all fine. I don't personally understand the value of something that has no actual value. You all can do whatever you want, and I don't care. Okay? I care less what Bitcoin trades for, how it trades, why it trades, who trades it. If you're stupid enough to buy it, you'll pay the price for it one day.